경기 하남 동사지에서 왕실 사찰에서나 볼 수 있을 크기의 대형 침해 조각이 나왔습니다. 문헌에 기록되지 않는 미지의 사찰, 동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특위가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사찰 주변 경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백제 금동대향로 등 국보 석점을 포함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북한 문제 전문가이자 불교 리더스 포럼 공동대표인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경기 하남 동사지에서 왕실 사찰에서나 볼 수 있을 크기의 대형 침해 조각이 출토됐습니다. 동사는 문헌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찰로서 그 규모와 위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30여 년 만에 정밀 발굴 조사 중인 동사지가 보물인 2개의 탑과 함께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가람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유적지로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하남시 춘궁동 동사지는 3층과 5층의 보물 석탑이 눈에 띄는 사찰터입니다. 4개 구역으로 나눠질 정도로 넓은 사역을 가졌지만 동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발굴돼 이름을 알게 되었을 뿐 어떤 절이었는지 현재까지 아무런 역사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남시와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지난 2021년부터 학술 발굴 조사를 통해 동사지의 실체를 밝히는 가운데 올해 9월 금당지와 6호 건물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굉장히 규모가 큰 사찰이 있었고 그 가람과 쌍탑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그 동양의 배치를 갖고 있는 고려 전기의 가람을 조사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동사지는 예전부터 석탑과 함께 지름 5m의 팔각형 대좌가 있는 금당지가 있어 경기 남부권 대표 사찰일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이번 정밀 발굴 조사에서는 이 금당지에서 길이 60cm에 달하는 치미의 꼬리 조각이 발견돼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미는 목조 건축물 지붕 끝을 장식하는 기와로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 건물의 권위와 위험을 보여주는데 동사지 치미의 완전한 크기는 국내 최대 크기인 경주 황룡사 치미에 버금갈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60cm니까 한 1.5m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합니다. 치미편이라는 게 거의 경주 아니면 그 익산 미륵사지 이런 대형 사찰들에서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여기서도 그거에 버금가는 치미편이 나와서 아마도 향후 계속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아마 하남을 대표하는 그런 불교 유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동사지가 통일신라시대 창건돼 고려시대 중창된 대규모 사찰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기에 향후 지속적인 발굴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조계종 동사와 함께 정비와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찰터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어 이 일대를 역사공원화한다면 동사의 법 등을 다시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이 터가 너무 잘 남아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큰 터를 갖고 있는 게 이 역사 공원화 되면서도 지금의 동사와 함께 새로운 불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지금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일단은 둘 수 있습니다. 남한여초 하남 지역 중심 사찰로 추정되는 동사지는 불교 사찰터의 역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현장으로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남 동사지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반기 중앙종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특위에서 이 같은 입장이 나오면서 광화문 광장에 새겨진 가톨릭 시복식 바닥돌에 대한 특위의 강경 대응도 전망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2022년 9월 당선인으로서 광화문 광장을 찾아 광화문 124위 10억 터 안내판을 마주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아래 광화문 광장 역사 물길에 보호 처벌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이 이제 역사 속에 또 종교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 편향적인 뭐 의도가 있거나 이러면 좀 국민 정서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고 앞으로 아마 서울시와 잘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좀 교정되고 시정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조계종의 종단적 대응으로 보호처벌 문구는 현재 보호입적으로 시정이 되었지만 국유지의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보다 특정 종교의 최근 역사가 더욱 비중 있게 새겨진 점에 대한 시정 요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그 15터가 국유지고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 도로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무슨 그런 근거로 뭐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뭐 위원회에서 거기다가 뭐 허가해줬다? 그러니까 못 뺀다? 그건 말이 안 맞죠. 그건. 못 뺀다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그 얘기를 받았고요. 그 무슨 위원회죠?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광화문 광장 10억 터 안내판 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후반기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특위위원장 성광 스님은 회의를 함께한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에게 집행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정 요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2027년 열릴 예정인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와 관련해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에서 종교 행사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법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과하다며 이에 대한 특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 행사에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종교편향위원회에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뭐 국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지원하는 건 그 종교대회에 지원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일은 아니지만은 1700년 불교 역사와 특정 종교의 최근 역사가 공공장소에서 공평하게 알려질 때까지 특위 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사찰 주변 경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사찰 주변 경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은 백두대간을 따라 천혜의 풍경이 펼쳐지고 이 산줄기 곳곳에 천년고찰들이 많이 자리한다며 사찰 주변에 문화공간을 갖추고 자연경관과 사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조계종과 모색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주사나 그런 다 마찬가지니까 저희 도에서는 정말 이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다른 도에는 없는 그런 좋은 산과 계곡과 물을 가지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규제 완화를 같이 좀 하면서 현재 그런 법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에 진우 스님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현재 연구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서 이제 규제된 부분, 우리 사찰이 지금 거기에 공원법도 그렇지만 문화재도 관련해서 이렇게 막 너무 복잡하게 얽히섞이 돼 있어서 국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올해 아마 연구소가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출간한 자신의 시집 내가 꽃인 줄도 모르고를 진우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불교에서 향은 부처님께 올리는 중요한 공양의 하나인데요. 국립대구박물관이 향의 역사와 문화를 선보이는 특별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명환 기자입니다. 한 마리의 용이 받치고 있는 몸체에는 연꽃 3개가 펼쳐집니다. 연잎 위로는 다양한 동물과 인물이 등장하고 5 산봉우리에는 봉황이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국보 중에 국보로 불리는 백제 금동 대학로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향의 문화사 특별전을 위해 국립부여박물관을 떠나 대구로 나들이를 온 것입니다. 향의 문화사 특별전은 우리나라 향문화를 알려주는 전적과 회화, 공예품 등 국보 3점과 보물 10점을 포함한 모두 372점의 다채로운 전시품을 선보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향이란 것이 이제 일상부터 기호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전시회는 국보인 표충사 청동은입사 향환, 보물인 통도사 청동은입사 향환과 해인사 감로도, 그리고 직지사 철제은입사 정형향로 등 영남 지역 주요 사찰의 향 관련 성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영남의 여러 사찰에서 귀중한 성보를 많이 출품해 주셨습니다. 통도사, 해인사, 그리고 표충사, 직지사 등 여러 사찰에서 많은 성보들을 출품해 주셨습니다. 각 사찰의 주지스님과 성보공부로 관장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향공양 모습이 새겨진 향공양 돌기둥, 향로가 등장하는 다양한 불화, 향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향음동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능엄경 등 전시품 대부분이 불교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국보인 흑석사 목조 아미타 열애 좌상의 복장유물 오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향이 갖는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 자체를 다 공양이라고 하는데 그 공양 가운데서도 향 공양이 제일 얻어무르칩니다. 향 공양은 향을 태운다는 것은 자신을 태워서 자신을 희생해서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향갑과 향랑이 달린 놀이개와 부채 장식 등은 현대인들이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하듯 옛사람들도 자신을 표현하는 장식품으로 향을 사용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번 특별전의 부제 염원에서 취향으로는 종교적 의미를 뛰어넘어 개인의 일상으로 스며든 향문화의 현주소를 가리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향의 문화사 특별전은 내년 3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국내 가장 큰 불교미술 작가 단체인 한국불교미술협회가 소속 작가들의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어제 서울 한벽원 미술관 전시실에서 32번째 회원전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종교 커뮤니케이션 매체 가운데서 불교의 가르침과 아름다움을 담은 불교 미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종교에 무심했던 MZ세대나 신인류에게 불교 미술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새로운 포교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회원전에는 붓다 아트페어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김민지 작가와 12지신이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아기자기하게 표현한 정보라 작가 등 MZ세대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불교미술협회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지난달 8일 원적에 든 불국사 회주 대궁당 종상대종사의 49제 사제가 경주 불국사에서 엄수됐습니다. 그제 경내 무설전에서 거행된 법회는 불공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집전의 종사영반을 시작으로 불국사원로 덕민대종사의 축원, 반야심경, 헌향, 헌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불국사 선원장 종우대종사와 법달 대종사, 주지 종천스님, 문도대표 성행스님을 비롯해 BBS 부산 사장이자 불교신문 사장인 수불스님, BBS 대구 사장 영송스님 등 원로 대덕스님들이 참석해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종상대종사의 49제 5제는 오는 12일, 6제는 19일, 막제는 26일이며 모두 불국사 무설전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찬불선언 선언장 각산 스님이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 컨벤션에서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어 각산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산 스님을 비롯한 후원자 28명과 관계자에게 감사패와 감사장, 표창장이 전달됐습니다. 각산 스님은 지난 2013년 찬불선언을 열고 대중들에게 참선 수행을 지도하며 명상포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이슈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정치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내적으로 극심한 정치 불안까지 겹친 현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통일연구원장을 지냈고 불교 리더스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대해 외교 안보 현안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네, 저는 94년도 동국대 북한학과가 생긴 이래 교수로 쭉 있다가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또 그 무렵에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장으로 이제 3년간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국회에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 엄중하고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이 한반도 평화외교 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드시고 저보고 그 자문위원장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서 지금 이제 그 일을 비상근인데요. 하면서 자유로운 기구 활동 그리고 그 건강을 위한 운동 흔히 이제 아주 절대 자유인으로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 1기의 연장선상에서 북미 간의 핵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제 배제하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 전선도 좀 달라졌어요. 그때는 북미 간 적대 관계만 풀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북한이 지금 거기 파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미국하고 그 모든 문제를 풀고 생존을 하겠다는 북한의 생각이 이제는 또 북러 간의 관계로 이 밀착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등등 해서 많은 그 상황이 달라져서 이전과는 좀 다르긴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강한 추진력도 있고 또 돌출적인 행동도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또 추진력도 있는 지도자라 뭔가 이제 그 결단을 내린다면 또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 그 한반도 대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기대는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파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서도 또 이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악용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그동안 저는 이제 북한 전문가로 북한의 주장들을 면밀히 관찰해 볼 수 있었고 또 해온 바에 의하면 지금 남한의 윤석열 정부가 그 지지도가 상당히 낮고 그래서 그 남북 관계에서 뭔가 출로를 찾으려고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정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오물풍선 이런 건 왔다 갔다 했지만 군사적 도발은 무력을 사용하는 도발은 하질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처럼
그 비상계엄령 선포에 가장 그 많이 얘기되는 게 그런 어떤 저 전쟁이라든가 그 어떤 사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고 두 개 국가론 얘기하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 영토 규정도 새롭게 하라고 그때 지시한 적이 있어요. 김정은이. 만약에 그 NLL 이남에 자기들의 경비 개선을 주장하게 되면 군사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도 지금은 그 남북 사이에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규정해 놓고도 발표를 안 했는지 아니면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옛날에는 이제 북풍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북한도 스스로 이게 그 남측 정부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빌미를 주지 않겠다. 예. 근데 이번 이 계엄령 사태로 대외 신용도 추락이라든지 우리의 외교적 위상이 좀 추락할 것이라는 이런 그 부분은 있죠. 이제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민주주의 파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도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그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또 2시간 만에 그게 그 무효화되는 그런 해프닝을 불러일으킴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이게 아마도 후가 그러니까 이 뒤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해외에서도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그 피플스 파워 이게 시민들의 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국민들의 그 저항 힘에 의해서 무력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그 우리 대한민국을 보는 해외의 시선이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제 그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말하자면 이제 그걸 이제 정치적 민주화라는 게 정치적 제도화를 뜻하는데 어느 정도는 제도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그런 무리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교훈으로 주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교수님 더 건강하시고요. 이루고 싶은 일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동국대 고유환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